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데 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치사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원익IPS예요. 종목 코드 24810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키움증권이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상향하고 2026년 영업이익이 무려 19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종목이에요. 6개월 주가가 202% 급등했는데도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건 그만큼 실적 성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 회사가 지금 주목받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하면 어떤 반도체 생태계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받는지 오늘 완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총 6파트예요. 먼저 원익IPS의 기업 개요를 통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사로서의 위상을 짚어보고 핵심 성장 드라이버인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SK하이닉스 M15X 투자를 자세히 분석할 거예요. 이어서 2026년 DRAM에서 2027년 NAND로 이어지는 끊김없는 투자 사이클을 설명드리고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통해 199%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수혜 연관 기업들을 총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까지 균형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원익IPS는 어떤 회사냐면요. 바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특수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제품이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바로 ALD 장비예요. ALD는 어타믹 레이어 데포지션의 줄임말로 원자층 증착이라고 합니다. 원자 한 층씩 정밀하게 방막을 쌓는 초정밀 기술인데요.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될수록 이 기술이 더욱 중요해져요. DRAM의 캐패시터 절연막이나 NAND의 층간 절연막을 만들 때 핵심 공정으로 쓰이는 필수 장비입니다. 다음은 HBM 장비예요. HBM은 하이밴드위드스 메모리로 인공지능용 초고속 메모리를 뜻해요.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바로 그 메모리죠. AI 수요 폭증은 곧 HBM 수요 폭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원익IPS의 장비 수주 증가로 직결되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장비도 만드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공정 업그레이드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신규 투자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기반으로 2026년 기준 매출은 1.32조 원, 영업이익은 2,204억 원, 영업이익률은 16.7%가 예상되는 아주 강력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익IPS의 핵심 성장 드라이버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투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에 짓고 있는 평택 공장의 2단계 DRAM 투자가 2026년에 본격화됩니다. 여기에 원익IPS가 ALD 장비와 CVD 장비의 주요 공급사로 참여하며 수주에 직결될 거예요. 또한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부터 9세대 NAND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국내외 공장 가동률이 크게 올라갈 거고요. 특히 2027년에는 ESSD, 즉 기업용 고성능 SSD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규모 NAND 장비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의 M15X 투자예요. 2000 M15X 공장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DRAM 신규 라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투자의 핵심 목적은 HBM 생산 능력 확대예요. 엔비디아와 AMD 같은 AI 가속기 덕분에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원익IPS는 HBM 제조 공정 장비 공급을 통해 이 폭증하는 수요의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투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공정 업그레이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중국의 BOE나 CSOT 같은 업체들도 신규 OLED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원익IPS는 이 모든 투자에서 수혜를 받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반도체 사업의 실적 변동성을 완충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2026년 디스플레이 매출은 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원익 IPS가 단순한 1년짜리 수혜주가 아니라 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2025년은 준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9세대 NAND 양산을 시작하고 SK하이닉스가 HBM3이 양산을 확대하면서 원익 IPS는 대규모 수주를 쌓아가고 있어요. 이 수주들이 2026년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연간 매출 9,098억 원, 영업이익 738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요. 2026년은 DRAM과 HBM이 본격화되는 구간이에요. 삼성 평택사 2단계와 SK하이닉스 MC5X 투자가 동시에 본격화되면서 원익 IPS의 매출은 1.32조 원, 영업이익은 2,204억 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4분기에만 영업이익 1,310억 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60%에 달하는 규모죠. 그리고 2027년은 NAND와 ESSD 확장 구간입니다. 글로벌 E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삼성전자가 NAND 장비 투자를 대규모로 집행할 거예요. 동시에 원익 IPS가 신규 장비들을 통해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면서 매출 1.92조 원, 영업이익 4,757억 원이 전망됩니다. 이처럼 2026년 DRAM과 HBM 수주가 2027년 NAND와 ESSD 수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끊김없는 장비 투자 사이클이 원익 IPS의 가장 큰 투자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익 IPS의 실적 흐름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2023년 6,903억 원에서 시작해 2024년 7,482억 원, 2025년 9,09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2026년에는 1.32조 원, 그리고 2027년에는 무려 1.92조 원까지 성장하는 강력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2023년 마이너스 2.6%에서 2026년에는 16.7%, 2027년에는 24.8%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6년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면 1분기 10억 원으로 저점을 찍고 2분기 317억 원으로 회복을 시작하며 3분기에는 575억 원으로 성장 가속화, 그리고 4분기에는 1310억 원으로 폭발적인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키움증권은 원익 IPS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주가인 12만 4,300원 대비 약 29%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6개월 만에 주가가 202%나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PBR 5.4배, PER 58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키움증권은 2027년 예상 EPS를 미리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바로 원익 IPS가 성장하면 어떤 기업들이 함께 올라가는지 가치사슬 즉 밸류체인 분석을 해드릴게요. 원익 IPS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장비사로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장비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제조사,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생태계도 연결되어 있죠. 원익 IPS의 성장은 이 모든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원익 IPS의 밸류체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수혜 연관주들의 투자 논리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반도체 장비 부품 및 소재사입니다. ALD나 CVD 장비 안에는 챔버 부품, 진공 펌프, 가스 밸브, 정밀 배관 같은 핵심 부품들이 들어가요. 원익 IPS의 장비 수주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챔버 부품, 진공 펌프, 가스라인 부품의 수요도 함께 직결됩니다.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를 확대할 경우 장비 부품 조달 수요가 급증하고 리드타임 축소를 위한 국내 부품사들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거예요.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소재 및 화학사입니다.
ALD 공정에서는 전구체라는 특수 화학물질이 필수적인데요. ALD 장비 한 대가 가동되면 연간 수억 원어치 전구체를 소비해요. SK머티리얼즈나 후성 같은 국내 특수가스 및 전구체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요. 고순도 특수가스나 CMP 슬러리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원익 IPS 장비 가동률이 상승하면 소재사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HBM 및 AI 메모리 생태계입니다. SK하이닉스의 M15X 투자 목적은 HBM 생산 능력 확대인데요. AI 투자 확대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수요를 폭증시키고 이는 다시 HBM 수요로 그리고 M15X 투자로 결국 원익 IPS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이에요. 이 흐름에서 HBM을 GPU에 연결하는 기판인 인터포저 소재 기업들도 수혜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반도체 팹 인프라 기업이에요. 삼성 평택사나 SK하이닉스 M15X 같은 신규 팹을 지으려면 먼저 클린룸을 건설해야 합니다. 먼지 하나 없는 초청정 공간이죠.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클린룸 시공사, 초순수 공급사, 드라이룸 설비 기업들이 장비 투자보다 먼저 수혜를 받는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소재 및 장비 생태계입니다. 원익 IPS의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OLED 관련 CVD와 ALD 장비를 납품하는데요. 이 장비들이 가동되면 OLED 증착 소재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덕산 네오룩스나 SFC 같은 OLED 소재 기업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투자와 중국 BOE, CSOT의 신규 투자 수혜를 함께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원익 IPS의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강세 요인입니다. 첫째, 삼성전자 평택사와 SK하이닉스 M15X 투자가 동시에 본격화된다는 점이에요. 둘째, 2026년 DRAM과 HBM에서 2027년 NAND와 ESSD로 끊김없이 이어지는 투자 사이클 연속성입니다. 셋째, 2026년 영업이익이 무려 199% 성장할 것이라는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넷째, ALD 신규 장비 개발과 체질 개선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이 제시한 목표주가 16만 원까지 29%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2026년 4분기에만 영업이익 1,310억 원이 집중 반영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첫째, 단기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이에요. 6개월 만에 주가가 202%나 급등했고 현재 PBR 5.4배, PER 58배는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둘째, 반도체 다운사이클 리스크입니다. 만약 DRAM 가격이 하락하거나 메모리 재고가 다시 증가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2026년 4분기 실적 집중 리스크예요. 연간 영업이익의 60%가 4분기에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투자가 조금이라도 지연된다면 실적 달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나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해요. 미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거나 달러 변동성이 커질 경우 장비 수출이나 부품 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익 IPS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장비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국내 1위 ALD 장비 공급사예요. 2026년 DRAM과 HBM 그리고 2027년 NAND와 ESSD로 이어지는 끊김없는 투자 사이클이 적어도 3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원익 IPS 본주와 함께 ALD 전구체나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소재사, 진공펌프와 챔버 부품을 제조하는 부품사, HBM 및 AI 인프라 관련 기업, 그리고 반도체 팹 클린룸 시공사와 같은 관련 기업들까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투자가 이미 집행되고 있는 만큼 실적 가시성은 높은 편이에요. 물론
최종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이 직접 추가 검토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 인사이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사슬 인사이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